안녕하세요. 함께 자미두수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창문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창문곡을 줄여서 창곡이라고 명칭을 한다. 두수에서는 별자리를 짝성으로 해서 두 개씩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별자리 이름 각각에 대해서도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두 개를 합해서 줄여서 줄임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창, 문곡, 창곡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문창은 십천간으로 음금에 해당됩니다. 신금이죠. 그리고 문곡은 음수에 해당됩니다. 개수가 되죠. 그리고 의미하는 바는 창곡이 둘 다 좋은 시험 성적을 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돼서 판단을 할 때 창곡을 보시면 참고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창곡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문창문곡은 과거 급제 이런 거를 떠올리시면 이미지를 이제 잡기가 편하죠. 과거 급제하면 어떻게 되죠? 이름이 이제 나잖아요. 그래서 명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글을 문자가 들어가 있지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창 같은 경우에는 문과적인 성향에 더 어떤 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글과 관련되고 또 문곡은 언변과 관련이 됩니다. 말을 잘합니다. 말. 그러니까 글과 말이라는 거죠. 문과고 이과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한자로 나타내면 문창은 생각사,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뭐가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곡은 행함을 더 이제 치중해서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글과 관련되어 있는 어, 보자성이지만 그리고 이 문창문곡은 글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줘서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본인이 충분히 노력한 다음에 그 결과를 기대하는 별들이 문창과 문곡이 되겠다. 그리고 이 문창, 문곡은 예의를 또 주관을 합니다. 이 창곡은. 그래서 예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예가 관련되어 있는 건 뭡니까? 혼례를 치르는 거, 결혼할 때, 그리고 또 초상을 당하면 상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상례, 그리고 이혼할 때에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와 관련되는 부분들, 그럴 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혼, 이런 것들을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 시에 문창문곡에 화기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한다든지 주택을 구매할 때 창곡이 보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험 합격할 때 그리고 또 이혼할 때 문창문곡이 문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글과 관련돼서 어떤 사기를 당할 때에도 문창문곡을 봅니다.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문창문곡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문창문곡이 이제 포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하루만 하더라도 12가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에 따라서 문창문곡의 위치가 바뀌고 화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문서궁, 부모궁을 이제 문서궁으로 보잖아요. 이 부모궁의 창고 파기 같은 경우에는 문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그랬죠. 부모궁에는 화기가 있으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어린 나이에 아버지랑 헤어진다든지 아버지의 부친의 덕이 부족하다. 그리고 재백궁. 재백궁은 돈과 관련되는 궁인데 여기에 창고 화기가 있다 그러면 금전에 있어서 손실을 초래를 하고요. 형제궁이라든지 노복궁은 어떻습니까? 형제궁은 같은 동년배의 지인들이고 노복궁은 나보다 후배, 아랫사람들에 대한 지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고 화기가 붙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을 당한다든지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관록궁에 창고 화기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직장, 관록이 자기 하는 일이니까 직장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직장 변동이 생기더라도 뭐 좋은 쪽으로 생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좀 더 조건을 낮춰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부처궁에 창고 화기가 비추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궁에 이제 좌보 우필 그런 별들 중에 짝성으로 있는 경우가 아니고 단성으로 있을 때 좌보 우필이라는 게 누가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감정에 관련되는 부처궁, 배우자 궁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탐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별이 아무 궁이나 있다고 해서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감정적인 궁, 육친에 관련되는 궁에 보좌성이 있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리고 창곡에 화과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과라는 것은 과거 급제 뭐 이런 의미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문서를 취득을 했다. 어떤 주택을 이제 구매를 해서 주택을 손에 거머 쥐었을 때 집문서를 거머 쥐는 거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창국의 화가가 되면 취직, 승진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성사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런 창국은 육길성이 있을 때 도화로 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육길성들은 도화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도화로 변질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육길성 중에서도 창곡이 시간에 의해서 포국이 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도화 성향이 가장 강합니다. 그 이유가 시계성이라는 거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별들이 형성이 돼서 포국이 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굉장히 문창문곡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문창문곡 중에서 어느 게 더 영향력이 크냐 하면은 문창은 생각만 하는 별이고요. 문곡은 행동으로 하잖아요. 아무래도 행동하는 별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문창문곡 중에서도 문곡이 훨씬 더 도화로 작동하는 그 여지가 크다. 그리고 여명인데 길성이 없어요. 그런데 창곡이 있는데 도화별을 본다. 거기다 또 살까지 있다. 그러면 박복, 복이 박하다. 복이 좀 작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어떤 그 사자성어로 보면 미인방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창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파랑 굉장히 강한 조합이죠. 그리고 염정이라는 별도 강한 별이고 무곡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살파랑 염정, 무곡이 함지, 묘왕리 함한이잖아요. 그 별들의 밝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이 별들이 밝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창곡을 보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작동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궁의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지를 이제 살펴보면요.
인묘궁에, 인궁과 묘궁의 동쪽이잖아요. 여기에 파군이 있으면 파군이 개수잖아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옛날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중수조동이라고 했습니다. 중수조동. 물이 중자, 물수자잖아요. 무리의 물, 많은 물이라는 거죠. 이 많은 물이 어디로 향한다? 조동, 동쪽으로 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쪽이라는 것은 인생을 시작하는 부분, 사계절 중에서도 한 계절을 책임지기 위해서 출발하는 시점이잖아요. 그 출발하는 시점을 물로 해서 확 쓸어버린다 그러면 한 해 농사의 초반에 어떤 병고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인생의 파동이 많다. 그리고 북쪽에 해당되는 해자축궁, 해자축궁에 파군이 있는데 거기에 문곡화기가 있다. 그러면 이 문곡화기는 어두운 별로 작동을 합니다. 화기 자체가 부정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수중작총이라고 합니다. 수중작총은 뭐냐면 물속에 무덤을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래 되면 일생 동안 고생스럽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궁에 탐낭이 있는데 창국을 볼 경우에는 작사전도라고 합니다. 작사, 일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전도,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뭐 사주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공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활동해서 노력해서 뭘 가지고 오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부에만 치중을 하더라도 뭡니까? 자기 밥그릇을 차버린다라는 의미의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작사라는 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본인의 활동성을 뜻한 거니까, 그런 거와 이제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술궁에 무곡이 있고, 또 문창이 있고, 영성타라가 있다. 영성은 활용 중에서 이제 음에 관련되는 살성이고, 어, 양타에서 경양, 타라에서 또 타라도 음에 해당되는 살성이죠. 그러니까 음에 해당되는 살성 두 개를 보면 이것을 줄여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영, 창, 타, 무라 그럽니다. 그죠? 요 네 개의 별자리를 다 지칭하는 용어가 영, 창, 타, 무가 돼요.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무곡에 화기가 붙거나 문창에 화기가 붙으면 이제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한다, 뭐 사고를 당한다, 본인의 실수, 자신의 탓으로 인해서 낭패를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칠판에 면적이 작아서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내용이. 다시 또 판서를 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